전기차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테슬라, 폼 미쳤다. 네, 진짜 요즘 테슬라가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만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시장 상황 전해드리면서도 한번 테마 종목으로 보기도 했었지만 충전 규격과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규격이 또 새롭게 전기차 충전 쪽에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포드라든지 GM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테슬라의 표준 규격을 쓰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들 어떤 규격을 쓰고 있나요? 네, 우리가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쓸 때 충전 단자가 다른 것처럼 전기차도 내가 어떤 전기차를 쓰느냐에 따라서 충전 규격이 다르거든요. 일단 테슬라는 NACS라는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나 폭스바겐, BMW 같은 경우에는 CCS라는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전기차를 차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기존의 CCS 규격을 사용하고 있던 GM이랑 포드에서 테슬라의 규격인 NACS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테슬라의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62% 정도 수준이고 이번에 포드랑 GM까지 합친다면 70%가 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이제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까지 이제 CCS를 사용해왔던 현대차라던가 기아차라던가 폭스바겐 비롯해서 충전 사업자들도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규격으로 변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충전 규격을 통일하게 된다면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약간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부분도 높아지고 또 비용도 약간은 단축된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이 통일이 되면서 테슬라 쪽으로 새로운 또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규격 말씀해 주셨는데 NACS랑 CCS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조금 더 장점이 있을까요?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구분해 보자면 NACS의 장점은 이제 첫 번째로 충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일 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도 가볍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50kW 이상의 충전까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 규격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NACS가 테슬라 규격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테슬라 규격을 좀 장착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단점이 좀 각각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현대차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CCS 방식이죠? 네, 현대차도 지금 이제 CCS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CCS 방식의 장단점이라고 본다면 일단 장점은 이제 충전구가 한개가 있는데 여기에 충전 단자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완속도 가능하고 급속도 가능하고 비상 급속 충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테슬라 규격은 되게 가볍다라는 장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CCS는 좀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좀 힘이 없는 여성이라던가 이제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GBT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GBT 같은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충전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완속용이라던가 급속용이라던가 이 충전구를 각각 설치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표준 규격을 두고 NACS랑 CCS랑 이게 좀 약간의 경쟁 구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 규격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NACS 쪽으로 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포드랑 GM이 테슬라 규격을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측에서 이제 자사 전용 충전기인 그 슈퍼차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함께 개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슈퍼차저를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프라법이랑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본인의 이제 충전소를 개방을 함과 동시에 충전 규격에 대한 점유율을 좀 높여가지고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받아보려는 약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규격도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서 충전 시설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점유율이 높여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의 규격인 NACS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만 쓴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사실 테슬라는 또 날개를 달고 충전 관련 쪽에서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전 규격 말고도 이번에 이제 도요타가 테슬라의 기술을 좀 도입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전에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잠깐 이슈 나눴을 때 일본이 전기차 시장이 약간 후발주자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도요타에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생산 방식 중에서 기가 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가 캐스팅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가 캐스팅이 뭐냐면 그 특수 알루미늄 판으로 만든 대형 합금판에다가 네. 그 찍어내는 기가 프레스기 있잖아요. 이거를 쭉 찍어내요. 힘을 가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차량 차체가 그냥 한 번에 찍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걸 네. 이제 기가 프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과 몰드에다가 약과를 막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이 방법처럼 차체를 그냥 이제 몰드에다 찍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차체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강판들을 붙이고 용접하고 뭐 부품을 조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당연히 차체를 만드는데 부품도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시간도 그렇죠. 많이 들고 또 공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인력적인 부분도 많이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기가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부품 수라던가 공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훨씬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렇게 지금까지 기가 캐스팅 방식을 적용하면서 그 차량 단가를 40% 이상 낮추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가 캐스팅 방식이 좀 공정이 간단화되고 비용이 저렴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단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차체가 일체화되었기 때문에 일부분이 고장이 나면 이거 전체를 다 바꿔야 되고 그렇죠. 좀 비용이 네.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또 일본이 지금 도요타가 기가 캐스팅을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딱 떠올렸을 때 굉장히 장인 정신 이런 것들 맞아요. 떠오르잖아요. 그런 게 뭐 떠올라요. 면도 수타로 네.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사실 토요타가 그동안 약간 장인 정신으로 차체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TW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T가 그 타일러의 그 네. 약자거든요. 그래서 재단사 용접 공법을 활용해가지고 도요타는 이제 그동안 차체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마치 이제 재단사가 양복을 막 재단하듯이 하나하나 뭐 부품마다 굉장히 세세한 작업을 통해가지고 불량률을 낮췄다라는 데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체를 만드는 과정이 세세하면서 불량률이 적어지지만 수익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네. 만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그렇죠. 걸리고 그래서 토요타도 이제는 좀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이번에 기가 캐스팅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워낙에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워낙에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지금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가 캐스팅을 좀 도입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가 캐스팅 방식까지 그러니까 자동차의 제조 공법 방식까지 이제 테슬라가 네. 뭔가 선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작용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차 가운데 토요타가 또 지금 기가 캐스팅 공법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충전이나 뭐 생산까지 이렇게 테슬라의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테슬라가 계속해서 좀 전기차의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오늘 계속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전장단체 전압을 기존의 12V에서 46V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12V 같은 경우에는요,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표준화됐던 자동차 전기 그 부품의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48V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테슬라가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전압을 바꾸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전기차에 대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차체에 대한 무게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전압을 바꾸게 되면 배선이 단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당 차량 한 대당 전선 길이가 4km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선이 줄어든 만큼 중량도 한 30에서 60kg 가량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비교해서 좀 문제로 지적되었던 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약간 무겁고 뭔가 이제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네.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전압을 바꾸고 무게를 줄이게 되면 이런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테슬라가 독자적인 형태로 생태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사들이라던가 후발주자들을 조금 견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제 앞서도 가격을 인하해 네,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경쟁사들은 계속 뒤처지고 있는데 특히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뭐 루시드라던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테슬라가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이들 기업들은 지금 뭐 경영난을 걷는다던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발주자로 좀 자리를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의 경쟁사라고 한다면 이제 또 전기차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차가 있겠죠. 현대차도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점유율도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가 무엇보다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테슬라에 이어서 지금 포드까지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닉 5,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차들이 그 인프라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나 포드처럼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에는 사실상 조금의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도 현대차도 결국에는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네.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보다는 자체적인 할인 혜택에 나선 거예요. 좀 예시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7월까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를 통해서 아이오닉 5를 장기 리스를 할 경우에는 연간 5.9%의 금리를 적용해주고 각종 보너스라던가 각종 캐시백 등을 지원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지원 혜택들을 모두 합쳤을 때 한 7,500달러 수준이고요. 네. 이 7,500달러라는 금액은 모델 Y가 받는 전기차 보조금과 굉장히 유사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기아차에서도 자체적인 할인 이벤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기아도 기아 파이낸스를 통해서 EV6를 리스로 구매를 하게 되면 연간 2.75% 금리를 적용을 해주고 최대 7,5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가격 할인을 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든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 앞서서 현대차는 CCS 규격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이런 슈퍼차저라든지 이 충전기와 관련된 규격 변화로 인해서 현대차 쪽은 영향이 없을까요? 다행스럽게도 NACS 충전 방식이 이제 표준화된다고 하더라도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충전 어댑터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를 수출할 때 각 국가들에게 맞는 충전 규격대로 바꿔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NACS로 표준화된다고 해도 그냥 그거를 바꿔가지고 판매를 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충전 방식이 표준화가 된다면 지금 테슬라가 오히려 조금 더 뭐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CCS를 사용하고 있던 BMW라던가 폭스바겐이라던가 현대차에서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또 반발도 네. 예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넘어야 될 테슬라만의 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아까 전에 전용 그 슈퍼차저를 오픈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 슈퍼차저가 테슬라 차주들에게만 이제 좀 약간 적용된 혜택이었는데 네. 이번에 포드랑 GM에게까지도 그 슈퍼차저가 개방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차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줄 안 서고 내가 마음껏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포드까지 사용을 하게 되니까 네. 나중에는 이게 좀 충전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경쟁사 입장에서 그 함께하는 협력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차는 지금 조지아주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그렇죠. 건설에 대해서 네.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년 4월부터는 시험 생산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인프라법에 대해서 수혜를 지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프리미엄 고소득층을 좀 공략을 한다라던가 리스 사업을 좀 확대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구독 서비스를 늘리는 방식으로 당분간은 이런 경쟁률에서 좀 우위를 차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서 전기차의 충전 규격 시장까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겠습니다.